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학기 또는 뭐 1년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들을 쓰느냐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창업을 해보고 많은 청년들에게 그 조언들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래서 실제로 창업에 이제 진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드렸으면 좋을 조언이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언들, 그 실용적인 조언들.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합니다. 어떤 창업을 하시기 전에 꼭 염두에 두실 3가지가, 첫 번째, 꼭 2명 내지 4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일을 시작하시라는 것.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창업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로 창업을 하시라는 것.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의 일을 부분 나눠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실행에 옮기시라는 그 3가지가 저는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공동 창업을 권합니다. 흔히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하면 혼자서 회사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빌 게이츠도 뒤에 다른 경영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발머. 그래서 최근에 CEO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 친구와 함께 빌 게이츠는 기술, 스티브 발머는 그 경영 또는 마케팅을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처음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도 마케팅은 잘하는데 기술을 몰라요. 그 뒤에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그 기술을 담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우즈니악이 같이 애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고 할지라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동 창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창업할 때 어떤 사람들이 좋은가? 우선은 전문 분야가 다르면 좋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기술을 담당하고 또 한 사람은 마케팅을 담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재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성격도 다르면 좋습니다. 한 사람은 행동파, 한 사람은 신중파, 그렇게 모이면 정말로 좋아요. 자동차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동파 친구가 신중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으면 행동파는 최고 속도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죠. 왜냐하면 무리가 된다 싶으면 내 친구가 나를 뒤에서 잡아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나 또는 성격이나 여러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업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가치관은 같아야 됩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돈과 인간관계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주주와 경영자와의 역할 분담은 어떤 것인가, 우리 사업이라는 게 이익 창출이 목적인가 아니면 사업한 결과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치관들은 처음에 보통 보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회사가 잘 될 때 오히려 가치관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면 그 내분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기투합을 하시더라도 서로가 이제 그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서로 다들 이야기를 나누셔서 그게 일치가 돼야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성격도 전문 분야도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지만 다만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팀을 모아서 하시면 좋다. 이제 그 말씀드리고요.
숫자는 2명에서 4명이 제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뭐 2명 이상 공동창업자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4명을 왜 제가 추천하느냐면 4명이 넘어가서 5명 이상이 되면 만장일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다수결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마지못해서 따라오다 보니까 힘이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초창기에는 그 공동창업자들끼리 만장일치가 돼야 모든 사람들이 전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숫자도 4명 정도가 최대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명에서 4명 정도의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그렇지만 가치관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그 사업을 할 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처음 사업할 때 빠지는 오류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이런 거 만들면, 그러면 너 이거 사겠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찬성합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거 만들면 내가 먼저 사줄게.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창업을 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고 친구에게 팔려고 찾아가면 친구는 안 사줍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정말로 돈 벌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 걸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통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냥 말로만 물어보면 다들 뭐 사줄게 그러지, 실제로 물건 만든 다음에는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미리 위험하게 투자받아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영어 표현으로 그 컨셉 테스트라고 있어요. 개념적인 그 테스트.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마케팅 할 때 가장 초창기에 알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컨셉 테스트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있을 때 마치 그 물건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인 양 그 팜플렛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 제초제가 있죠. 잡초를 제거하는 그 액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량으로 큰 화단에서는 쓰지만 가정에서 화분 몇 개 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쓰기가 양도 너무 많고 손에도 묻고 해서 보통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쳐요. 그 제초제를 F킬러 같은 조그만 병에다가 넣고 스프레이식으로 만들면 가정에서도 쉽게 화분용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투자받아서 물건 만든 다음에 안 팔리네 이러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품이 나온 것처럼 팜플렛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종이에 그 제품 그림도 있고 이름도 있고 사용법들, 광고 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살 수 있고 가격이 얼마고 그것까지 다 있는 그거 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아, 최근에 이제 이런 신제품이 나왔는데 사시겠냐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말로만 듣고 친구니까 사겠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사겠냐고 물어보면 정말로 고민한 다음에 사겠다, 안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면 실제로 내가 이 제품을 만들면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 있어요. 벤처 캐피탈 투자받아서 무리하게 그 물건 만들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주 쉽게 사업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런 컨셉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시행착오 정말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점진적인 실행 말씀드렸죠. 보통 보면 열심히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벤처 캐피탈을 설득해서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투자받은 액수를 전부 투자하고
필요한 사람들 전부 처음부터 다 뽑아서 올인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한꺼번에 다 망해요. 근데 개인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버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회사는 여러 사람들의 그 생활이 걸린 일이라 경영자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목표만 보고 모두 다 그냥 전부 다 투자하지 마시고 그걸 나누는 거죠. 단계별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를 할 때 얼마나 필요하고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이제 그 알고 그것만큼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증명을 한 셈이에요. 그럼 그 증명한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안 됐다고 치면, 만약에 처음부터 전부 투자했다가 안 되면 다시 다른 시도를 할 수가 없는데, 단계별로 하다 보면 세 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자금이라든지 또는 아직 사람을 뽑을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특히 벤처 사업일수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부 투자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증명하면서 하시라는 이제 그런 조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잘 지키시면 그 처음 실제로 창업을 할 때 위험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